삼성전자죠. 예. 이번에 뭐 또 냉혹한 현실 뭐 예, 예. 보고 왔다고요? 예, 예.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뭐 단단히 졸라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달 말에 네.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냉혹한 현실을 보고 왔다. 그리고 뭐 가슴이 무겁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후에 쭉 던지는 나오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전자에는 3명의 그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네. 김기남 네. 대표, 김현석 대표, 고동진 대표가 있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모두 유임될 것으로 봤었습니다. 네.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한 280조 정도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 한 55조 정도, 거의 영업이익률 20%에 가깝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매출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올해 예산이 그 절반보다 많습니다. 네. 그럼 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감한 결단을 한 거죠.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실적은 좋지만 앞으로 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존 3명의 대표이사를 전부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문을 바꿨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문, 그리고 가전 부문, 그리고 휴대폰 부문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가전과 휴대폰 부문을 같이 합쳤습니다. 네. 이게 왜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업체지만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 산업이 갖고 있었던 바운더리, 네. 장막이 없어진 거죠. 네. 결국 휴대폰하고 가전도 합쳐질 거란 그러한 어떤 판단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네.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내의 M&A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네. 예, M&A다. 뭐 그도 가능하겠네요. 워낙 예. 조직 회사가 크다 보니까 예, 예. 그 내에서의 부서 통합, 인수, 합병이 가능하겠어요. 예, 사실 뭐 이 세 개 부문 간 네.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부분은 장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가급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근데 가전 부분은 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승가급도 적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부문을 두 개 부문으로 통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인사죠, 이게 대법 인사가. 그렇죠. 예, 정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주마갈 편이네요, 그야말로.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대부분 나이들도 젊어졌죠, 많이? 예, 그저 원래 예.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임원 인사를 했는데 네. 84년생, 네. 30대 후반 상무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80대 중반이 임원을 하는 시대네요. 그렇죠. 예. 예. 거의 우리 한 기자 같으신 분들이 삼성에 계시면 거의 시조세가 되시겠어요, 이제 나이. 만약 이분을 못 달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냉혹한 현실이 그대로 이제 그 삼성에서부터 그 조직이 변화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이재용 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젊은 피들 많이 수혈이 되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근데 이게 좀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재벌 3세, 4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재벌 3세, 4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어떤 실리콘밸리식의 어떤 그런 인사를 원합니다. 네. 유연하고 수평적인 그런 원사하는데 아직 기존 조직은 안 그렇죠. 네.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체입니다. 수율을 굉장히 중요적인 그런 조직체이고 삼성전자의 전체 종업원이 3만 명, 4만 명입니다. 네. 물론 뭐 이끄는 사람들은 뭐 30대 임원도 있고 40대 사장도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직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뭐 경영진 쪽 특히 이종 부회장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저희 판단입니다. 네. 자,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김기남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또 부회장 10년째 지금 직한 부회장을 직함인데. 10년째 좀 부회장을 맡고 어차피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크죠. 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관에서 좀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아직 네. 가석방 기간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아직 부회장 직함을 떼지 않고 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대신 김기남 부회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대외적인 활동, 네. 이재용 부회장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네. 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뭐 향후에 발생되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까지가 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회장 직함으로 좀 약간 당분간은 예. 부의장 직함으로 뭐 사실 뭐 보는 사람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예, 예.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겸손해지는 그런 좀 스탠스를 그런 이제 측면도 있죠. 예. 뭐 약간 예. 그런 애티튜드인가요? 어떻게? 뭐 시장에서는 사실 뭐 또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 네. 근거까지 어떤 감안한 어떤 그런 이번 인사의 어떤 그런 네. 요지라고 판단됩니다. 네.